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산패가 된 기름,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암을 촉진시키고 발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해조류 어떤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김을 블랙 반도체다 이야기도 할 정도로 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현대의학이 지금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암이죠.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표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 사실은 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대의학이 암을 해결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본연의 면역 체계, 이 면역 체계는 암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세팅이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매일같이 생겨나는 수많은 암세포들을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 체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암들이 이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암이 없어서 암이 안 걸린 것이 아니라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본연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정상적인 면역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음가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또 생활 습관, 금연을 한다든가 음주라든가 뭐 또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음식 치유를 포함해서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위 질병의 습관에서 치유의 습관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받게 되는데 음식 치유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본연의 면역 체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라든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치료의 마침표를 펼 수 있는 것이 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을 예방하는데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나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흡연이라든가 과도한 음주라든가 뭐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하지 마라 뭐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을 쓴 콜린 캠벨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인용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지는 이제 발연기, 이 씨가 뿌려지는 거죠. 잔디밭에 씨가 뿌려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촉진, 그다음에 더 완벽하게 번성해 나가는 진전기 이렇게 해서 3단계를 보통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발암 물질들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잔디 씨앗이 뿌려졌다고 하더라도 씨앗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온도가 맞고 그다음에 물이 뿌려지고 했을 때 씨앗이 싹이 트듯이 암 역시도 대부분의 발암 물질은 스스로 암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발암 물질은 효소의 작용으로 반응성이 강한 물질로 변환이 됐을 때 드디어 소위 촉진이 돼서 자라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콜린 캠벨 교수는 책에서 그 촉진시킬 수 있는 그 촉진 인자로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동물성 단백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린 캠벨 교수와 같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와 더불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기름,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소위 얘기해서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변질된 산패가 된 기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당으로 이야기하면 정제된 당 이런 것들이 이 암을 촉진시키고 발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동물성 단백질의 양을 줄일 것, 그리고 변질된 기름들의 사용들을 아예 주방에서 몰아내자. 그다음에 정제된 당, 이 설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보다 주변의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마트에서 상업화돼 있는 이런 우리 먹거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그 정제된 당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노력으로부터 암을 예방하는 그런 시작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음식들이 항염증 작용, 그러니까 암도 염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이제 염증을 억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를 마셔서 호흡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소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고 녹쓰는 거, 이걸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어떤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방할 때는 항염증 작용과 항산화 작용이 큰 음식이라든가 먹거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토마토의 라이코펜, 그렇죠? 토마토, 그다음에 베리류, 브로콜리, 십자화과 채소들입니다. 그리고 마늘, 양파, 염증을 없애는 대표적인 강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 정말 팁 형식으로 이렇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음식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해조류입니다. 그 해조류 어떤 것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미역도 좋고 다시마까지 다 좋은데, 이 중에서 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김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 꾸준히 접하기 쉽고 지속이 가능할 정도로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김은 지금 뭐 우리 K-팝에 이어서 K-푸드의 선두주자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인데, 이 김을 블랙 반도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정도로 좀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 김 하면은 참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바다에서 나오는 잡초를 왜 먹지? 이렇게 평가절하됐던 거에 비하면 정말 새삼 아주 정말 놀라운 변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김에는 우리가 흔히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그 항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암에 좋다고 얘기하는 당근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의 베타카로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암 효과, 또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 거라고 이제 평가되고 있는 그러한 성분이죠. 여기에다가 또 김에는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포피딘이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항암력을 더 높게 만든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을 우리 식탁에서 이제 꾸준히 드시는 이런 것을 생활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번 추천드리는데, 단지 이렇게 조미가 된 김이 아니고 생김을 가지고 오셔서 생김을 그냥 간장에 찍어 드시거나 살짝 불에다가 이렇게 해서 기름이 산패되지 않도록 처리된 그런 김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의 그 추천 음식은 청국장입니다. 이 청국장은 정말 당뇨를 포함해서 고혈압으로 해서 고지혈, 모든 병의 만병통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기능이 매우 뛰어난데요. 이 코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성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지용성 식이섬유, 또 복합 탄수화물로 형성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없애는 이런 좋은 작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를 숙성시켜서 만들어내는 청국장 안에는 제니스테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각종 항산화 물질들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김과 청국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실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암을 유발하는 나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악의 습관이 결국은 잘못된 식습관이라든가 이제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암이 촉진되는 그 촉진 인자로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잘못된 기름, 정제된 당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또 스트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지속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면역 체계는 굉장히 무너지고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 임상에서 암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제가 꼭 여쭤보는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쭤봅니다. 뭐냐면 암이 언제 발병이 됐나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나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령 23년도에 우연치 않게 뭐 건강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알았다. 아니면 유방에 뭐가 샤워하는 도중에 만져져서 병원에 가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23년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22년도, 21년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요?를 여쭙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한테 왜 암이 생겼다고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이런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80% 이상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니면 남편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자녀 문제로 너무 힘들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는 이만한 사건이 꼭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암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인자는 저는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제가 암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불안, 초조, 두려움, 뭐 이런 공포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암 환자들을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암 환자의 치료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런다면 사실은 수술 방식도 똑같고 사용하는 약이 똑같아요. 그러면 치료율이 똑같이 나오거나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손재간이 더 좋다. 그래서 수술 실력이 더 좋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담은 1%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완치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의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에서 더 많은 완치율이 나오는 것은 저는 이 두려움, 그다음에 공포감 이런 어떤 마음가짐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암이 걸리게 되면 다 살았다. 내가 살 수 있나요? 언제 죽게 되나요? 뭐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문화적 소견이겠지만 이제까지 왔던 것 중에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내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나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묻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이런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의 불안감을 빨리 해소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다니던 어떤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부산 가는 길을 먼저 알지 못하고서는 부산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인가를 먼저 찾게 되면 자칫하면 그 차는 부산을 가지 않고 목포를 갈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이 걸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뒤지고 막 뒤져서 이 암에 대한 정보를 막 얻으려고 하는 막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심리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단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수가 나면 가장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식수이듯이 지금 정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쓸만한 정보가 없다는 얘기와 매우 유사한 이야기다. 그래서 최초의 정보에 휩쓸려서 막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갈팡질팡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내가 잘못된 그동안의 습관은 무엇이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물론 전문가를 통한 상담도 필요하지만 산책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서 이 두려운 마음을 빨리 깔아앉히는 것이야말로 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는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암세포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정상세포를 회복시켜서 정상세포로 하여금 암을 막아낼 수 있게 한다. 이런 개념에서 정상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음식을 설정을 하고 찾아내고 정상세포들이 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정돈하고 이거로부터 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긍정을 키워서 부정을 사라지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게임은 분명하다.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암은 매우 어려운 병이면 분명하지만 분명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현재 많은 사람들이 또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된 이런 사례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이번 기회에 내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앞으로 어떠한 습관을 들일 것인가를 잘 찾아내서 그 방향으로 만들어 가다 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몸이 더 건강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